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수당이, 아니, 자꾸, 이름이 자꾸 나도 하도 오랫동안 써가지고. 가짜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가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 가짜 보수당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일단 부패해요. 무능해요. 편짝이나 하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예측이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분탕질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도 힘세면 처벌을 안 해요.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나라는 규칙을 어겨도 힘세면은 다 봐주는구나. 이런 나라에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경제정책, 산업정책을 내잖아요. 물론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목표는 명확하게 정하고 어쨌든 노력하잖아요. 자유, 나는 몰라, 각자 도생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명확해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AI,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외면하면 전자계산기 없이 주판 들고 계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보좌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차라리 인공지능 챗GPT 내가 22달러 주고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보면 그거 훨씬 더 빨라요. 야, 좀 길게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길게 쫙 해가지고 와요. 0.5초 또는 1초 안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걸 온 국민이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온 산업에 다 적용해줘야 돼요. 우리가 충주에서 돼지 키우는 분들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우는데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돼지를 키우면 돼지 몸무게를 맞춰서 때를 맞춰 팔아야 되죠. 그래서 돼지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 돼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돼지 몸무게 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저울에 놓고 글로 몰아넣고 막 세워놓은 다음에 오다다닥 튀면 안 재지잖아요. 딱 진정시켜가지고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쫙 축적이 돼서 몇 달 동안 또는 몇 번 쭉 하는 데이터를 보면 아, 요런 모양일 때는 몸무게가 얼마구나를 통계를 계속 축적을 하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딱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28.7kg 딱 나와요. 지금. 그러면 몸무게 잴 필요가 없이 카메라 한 개만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비교만 하면 딱 누르면 A 돼지 몇 그램, B 돼지 몇 그램,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 줄어들죠. 노동력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어떤 돼지는 사료를 덜 먹어서 그러면 그건 사료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죠. 이거를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하죠. 손재주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충실해요. 열심히 해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여기다 인공지능을 응용을 해줘야 생산성이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전환도 하고 첨단 기술 산업도 지원해서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라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뭐 했어요? 밥 팔아, 논 팔아, 소 팔아, 우골탑 쌓아가면서
빚져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나라도 공부를 해요. 소위 R&D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5조 2천억을 깎아가지고 그 연구하던 젊은이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다 포기하고 전업을 하거나 해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지금 큰일 났어요. 첨단 기술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 안 한 건 안 산다는데 R200이 세계 표준이 됐는데 원자력을 60% 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270기를 더 지어야 된대요. 그런 대책 없는 거의 무식에 가까운 얘기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로 그 당이 이 나라 살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도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나오죠. 저 밭에 장사 안 돼가지고 비워놓은 묵은 밭 많죠. 시골에 가면 논뚝길, 밭뚝길, 오솔길, 제방, 하천, 도로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만 쫙 깔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논농사, 밭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소득이 늘어나면 떠났던 시골 사람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전력망만 잘 깔아주면 오지 말래도 시골로 도로 다 돌아와서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면 수입 대체되겠죠. 에너지 수입이. 연간 200조 원씩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그 대체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국내에서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산업 대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난 정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좌파 정책이야. 원전은 우파 정책이야. 원전해야 돼. 좌파 정책. 태양광 산업 하는 거 다 부정비리 있을 거야. 우리의 전공을 발휘해서 전면 수사를 시작한다. 수년 내내 수사하느라고 그거 다 망쳐버렸어요. 국내에 들어온 재생에너지 산업 기업들 막 철수하고 국내 기업들 다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망쳐져 버렸어요.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거 겪고 싶으세요? 이제는 좀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성장하고 기회가 많아서 청춘 남녀가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한 국회의원들 잘 뽑는 것으로 지금 어렵지만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번 대선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 나라 운명도 달려 있어요. 총알이 무섭죠? 총구 무섭죠? 그러나 이 총알보다 무서운 게 투표지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된 유능한 수권정당 민주당 그리고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 여기에서 진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이재명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기 학시 나왔네. 학시. 우리 독립운동원에서 투표난다. 예. 맞습니다. 학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또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는 최강의 새로운 산업 영역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여러분. K 이니셔티브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드라마. 지금 OTT 넷플릭스가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 국산 OTT 만들어야죠. 플랫폼 만들어서 우리 국내 제작자들, 국내 출연자들,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 이 사람들 일거리 만들고 그 수익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한 개만 수조